협상 중에 뒤통수 쳤다. 하메네이를 한자리에 모은 미국의 함정. 오프닝.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과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스라엘 채널 12는 F-22 전투기가 이스라엘에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란 수뇌부는 그 정보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F-22가 이스라엘에 있으니 공습은 당장 없다. 그리고 회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F-22 정보는 처음부터 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된 가짜였습니다. 진짜 공습은 다른 방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2026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쟁이 시작되기까지 도와서는 시위였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2025년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란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물가가 폭등하고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자 상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제 불만으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물가를 낮춰라 해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으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최소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트럼프가 지켜봤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계속 학살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 항공모함 3척이 이란 인근 해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중동 군사력 증강이었습니다. 이부 협상과 전쟁 준비 동시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한쪽으로는 항모를 보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은 간접 채널을 통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협상할 준비가 됐지만 전쟁에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수뇌부는 이 말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2월 26일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레인 미 함대 사령부가 임무 필수 인력 100명 미만으로 축소됐다. 위성 사진에서 바레인 항구의 미군 함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건 공습 전 방어 조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기지가 이란의 첫 번째 보복 표적이 되니까요. 2월 27일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가 이스라엘 해안에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의 미 공군 급류기가 14대로 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3부 기만작전 F-22 정보는 처음부터 미끼였다. 2026년 2월 28일 공습 직후 이스라엘 채널 12뉴스가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공습 시작 직후 미군 F-22 배치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지에서의 공습 준비가 더 진행됐음을 숨기기 위한 합동기만 작전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유출됐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습 전날 F-22가 이스라엘에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이 이 정보를 잡았습니다. 이란 수뇌부의 판단 F-22가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란 본토 공습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해도 안전하다고 봤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항모 링컨과 포드에서 F-18, F-35C가 발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도 동시에 이란 전역을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사망,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사망.
총참모장 압돌라힘 무사비 사망. 핵무기 개발 연구기관 수장 호세인 자발 아멜리안 사망. 공습 하루 만에 이란의 군사핵 수뇌부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메네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들 중 하나가 사망했다. 그는 우리의 정보력과 정밀 추적 시스템을 피하지 못했다. 사부 이란의 반격 호르무즈를 닫아버렸다. 수뇌부가 사망했지만 이란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무기를 분산 배치하고 각 지역 책임자에게 지휘권을 위임해뒀습니다. 중앙지휘부가 무너져도 각 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UAE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까지 전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이 길목을 막아버린 겁니다. 선박 3,200척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통행을 원하는 선박에게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선박은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이란에 냈습니다.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국면으로 번진 겁니다. 오브 디지털 전쟁 기도 앱이 무기가 됐다. 이 전쟁에는 전례 없는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 국민들이 쓰는 기도 앱이 해킹당했습니다. 앱을 열자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항복하라. 이스라엘이 이란 군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또 하나, 두바이의 상징 부르즈 알아랍 호텔이 불탔습니다. 이란 드론의 파편이 떨어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는 9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 킹스왕은 없다. 트럼프의 전쟁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 반전 시위였습니다. 육부 전쟁은 끝났나? 지금 상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3월 25일 트럼프가 이란에 평화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비적대적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협상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과소평가했다. 이란 보유 미사일과 드론의 3분의 1만 파괴됐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의 가장 큰 전략적 실패 중 하나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미국 무기 재고가 소진되면서 한국이 발주해둔 무기 납기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클로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F-22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출됐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공습 하루 만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가 제거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전쟁,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K방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